서울 도심 한복판 2023년 3월에도 강남에서 납치 사건, 납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짚어보죠. 네, 이게 지난 20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요, 지인인 윤모 씨와 만나게 됩니다. 이 피해자와 윤 씨는 지난 2018년도에 이 사업 투자 문제로 다른 사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요,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술자리를 마친 뒤에 이 두 사람이 같이 거리 쪽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 피해자가 괴한 4명에게 차량 납치를 당한 겁니다. 자, 이 괴한들의 정체 놀랍게도 새벽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6년 지기 윤 씨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자, 윤 씨는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납치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리오라니요, 교수님? 네. 윤 씨는 그 공범 4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송파구에서 술을 먹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제 대리기사인 척하고 근처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 4명이 뭐 렌터카도 가지고 오고 봉고차도 가지고 와서 이제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나와서 대리운전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윤 씨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마치 대리운전사가 한 명 도착한 것처럼 해서 이 사람을 피해자를 부축할 때 나머지 공범들도 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차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눈을 감기고요. 테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납치했어요. 그리고 미리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기도 그런 범행 도구도 사뒀고요. 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는 위치 추적기도 달아놨다고 합니다. 자, 이 윤 씨 일당은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이 납치 계획을 했고 네. 결국 저렇게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동기죠, 범행 동기. 왜? 범행 동기는 돈입니다. 피해자의 돈을 좀 노렸던 상황인데 윤 씨 같은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 급여도 대출을 받아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다라고 하고요. 좀 돈을 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피해자가 억대 외제차하고 또 뭐 명품 시계 같은 거 차고 다니는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과거 회사 생활할 때 알게 된 지인한테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고 이 지인이 또 다른 공범을 또 모집해서 이렇게 한패가 된 상황입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 돈을 노리고 누군가를 납치한 어떻게 보면 중남미 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흔치가 않은데 말이죠. 결국 이 자산가인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뜻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간에 그 윤 씨가요, 그 납치를 하고 있는 차량 운전석에 탑니다. 이제 같은 공간에 둘이 있게 된 건데, 윤 씨가 목소리를 내면은 이제 본인 정체가 피해자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공범들에게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범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40억을 내놓으라고 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10시간가량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공범들이 이 피해자한테 그러면 당신 지인이나 가족한테 전화해서 돈 필요하다, 가지고 오라고 해라, 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에 대해서는요, 피해자가 약간 버티다가 계속 협박이 계속되니까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가 정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고요. 오히려 얘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할 만한 오히려 궁한 사람들한테. 저 애매한 관계라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당연히 돈을 상대는 이게 좀 이상한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도 거절을 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 씨 비롯해서 공범들은 이거 이 사람이 지금 머리 쓰고 있구나.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한테 돈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차량 안에 피해자만 둔 채로 결국 도망쳤습니다. 야, 세상에 순간의 기지로 피해자가 납치범들을 36개 주랭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팀장님, 와, 저런 센스가 있다뇨. 되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인질로 납치됐으면 상당히 이제 불안할 텐데 불구하고 침착하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있듯이 이번에 침착했는데요. 당시 보게 되면 아마 그 범인들이 그 케이블 타이를 묶었다고 하는데 이 피해자가 사실은 이 움직임이 약간 늘어나거든요. 그걸 늘어난 걸 보고 창문을 열고 이제 나는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차도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신고해서 그 구조가 됐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 공범들이 도망갔어도 주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범하고 피해자는 아는 사이죠. 네. 아는 사이인데 만약에 그 피해자가 그 차에서 도주하지 못했으면은 아마 주범이 자기를 알게 되면은 그렇죠. 더 큰 생명의 위협까지도 맞아요.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하기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무사하게 탈출을 한 바람에 범인들도 신속히 검거하고 참 이분이 침착하게 대치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 네. 보니까 이 윤 씨 일당이 뭐가 됐든 돈을 뜯어내려고 엄청나게 폭행을 했나 봐요. 전치 10주였대요. 전치 10주. 상당히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뜻인데 이 폭행, 납치 강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에 대해서 전담 팀을 꾸렸고요. 사실 CCTV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 피해자를 납치했던 그 차량, 렌트카 차량이 주차장에 그대로 있던 사실을 아하. 발견합니다. 결국 차량 이거 찾으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잠복을 좀 했었고요. 결국 공범 한 명이 차량을 찾으러 왔다가 검거를 하게 되고요. 공범을 통해서 윤 씨라든지 또 주범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위치 추적해서 일망타진한 상황입니다. 뭐 강도라든지 지금 납치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주범 포함 일당 5명은 구속 검찰 송치가 됐고요. 예, 예. 모집책 2명하고 시계 9천만 원 상당 시계 빼앗아서 팔았는데 이건 작물입니다. 시계가 9천만 예, 원이었어요. 그 부자긴 부자죠. 진짜 요 명품 작물업자도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윤 씨는 범행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잖아요. 자기 목소리도 들킬까봐 막 손짓 발짓하고요. 자, 그런데 이걸 결국 이제 이 피해자분도 아니 저 녀석이 나한테 하면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피해자는 오랜 지인인 윤 씨가 주범인 거를 모르다가 이제 경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그걸 알고 이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정말 충격이 몇 배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몸도 사실 전치 10주면 너무나 크게 다치셨는데 마음, 심적으로도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당연히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아마 트라우마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